자, 안녕하세요. 서술형 1번 문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번 문제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건데 간단하게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핵이 있습니다. 전자가 2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핵의 전하량을 플러스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하나를 떼내는데, 전자 하나 떼내는데 에너지가 들거든요. 왜냐면 원자핵이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겠죠. 결국은 이 인력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드는 거고, 이 인력이 클수록 원자들마다 인력이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 대체적으로 같은 주기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예외 구간도 있었죠. 사실 문제는 예외 구간이 문제인데, 자,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자,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실 유효핵 전하가 커집니다. 자,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핵의 전하가 커지니까 인력이 커지고, 그러므로 이온화 에너지도 커지는 거죠. 전자 하나 떼기 어려우니까. 자, 그에 반해 가지고 얘네들이 같은 족에서는 위쪽이 더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데, 그 이유는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인력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아래로 갈수록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를 생각 안 하면 오른쪽 위가 이제 제일 크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외를 보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2주기, 3주기까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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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샤, 으쌰, 으쌰, 으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베 B B C N O F 잠시만요. 리베 B C N O F 네 남아 RC 펩시 콜라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수헬 리베 BCNO F네 남아 RC 펩시 콜라. 자, 여기서 제가 좀 대충 그렸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은 자, 1차이 원자 번호가 1차이가 나면 이때는 예외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예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원자 번호가,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2 이상 차이가 나면 그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자 번호 큰 놈이 이온화 에너지도 크다는 거예요. 유효핵 전하 때문에. 자, 제가 지금 그래프를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요게 2주기, 3주기잖아요. 자, 예외 구간을 한번 볼게요. 예외 구간을 보면, 자, 리베, 그리고 붕소가 지금 더 베릴륨보다 커야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예외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색칠을 다른 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애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사실 서술형 문제였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볼 거고. 근데 요 붕소는 베릴륨보다는 작지만 리튬보다는 커야 됩니다. 제가 좀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다시 탄소가 커지는데 당연히 베릴륨이랑 탄소를 비교하면 당연히 탄소가 크겠죠. 원자 번호가 2 이상 차이 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외 구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요렇게 나오는데 베릴륨이 12족이 죄송합니다. 2족이고 붕소가 13족. 그러니까 2족과 13족 사이에 예외 구간이 하나 있고 그리고 15족과 16족 사이에 예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은 3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얘가 2족, 알루미늄이 13족이 되고요. 그리고 인이 15족, 그리고 산소가, 죄송합니다. 황이 16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서술형 문제는 이 예외 구간이 왜 예외 구간이 생기는지를 서술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3주기의 전자 배치는 더 복잡하니까 2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4번 베릴륨과 5번 붕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4번 베릴륨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4번 베릴륨은 1s2, 2s2가 되고요. 5번 붕소는 1s2, 그 다음에 2s2, 2p1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에너지 준위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제1 이온화 에너지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ES에 있는 전자를 하나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고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ES가 아니고 EP에 있는 전자를 하나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러면 자, 베릴륨을 한번 보면 자, 얘가 ES의 에너지 준이라면, 자, 우리가 전자를 하나 떼낸다는 거는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를 아예 핵의 인력에서 벗어나게 해서 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에너지 준위의 이 주양자수 요 n 값이 무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가 더 높으니까 에너지 준위가 이만큼 드는 에너지가 이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붕소는 2p에서 전자를 하나 떼야 되는데 우리가 베릴륨이나 붕소는 전자가 한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죠. 다전자 원자는 같은 그 주양자 수가 같은 2라도 ES, EP 중에 에너지 준위가 EP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EP를 그린다면 EP는 ES보다 좀 더 높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EP를 좀 더 높게 그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무한대는 똑같으니까 얘는 무한대로 이렇게 해놓고 얘가 5번 붕소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이제 전자 하나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지금 요 첫 번째 에너지랑 두 번째 에너지 보면 크기 차이가 나죠. 당연히 첫 번째가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붕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베릴륨보다 더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작은가? 결론적으로는 ES와 EP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EP가 더 높아서 전자를 떼어내기 더 쉬우니까 에너지 준위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요거를 다 들어가게끔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서술형 기재 요령에 맞게 한번 적어보자면 EP의 오비탈 EP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ES 오비탈 자, 일단 전자 배치는 먼저 적어야겠죠. 거기 전자 배치를 적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전자 배치를 적고 나서 결론적으로 EP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ES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 높다. 그러므로 EP 오비탈은
2p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더 쉽다. 그러므로 이제 이온화 에너지는 붕소가 더 작은 거죠. 뭐 그러므로는 이제 거기 적으란 말이 없으니까 일단 전자 배치 적고 에너지 준위가 누가 더 높은지 적고 누가 더 전자를 떼어내기 쉬운지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쪽, 16쪽에서 또 왜 예외 구간인지를 이제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소와 산소를 한번 전자 배치를 적어 볼게요. 자, 질소는 1s2, 2s2, 2p3입니다. 자, 그리고 산소는 1s2, 2s2, 2p4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똑같이 이온화 에너지가 자 2p에서 전자를 하나 뺄 거고요. 질소도 여기서 뭐 한 개를 뗄 겁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도 요 2p에서 한 개를 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이온화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2p, 2p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2p에서 얘들이 바닥 상태일 때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2p만 채워 보겠습니다. 자, 2p는 오비탈이 3개죠. 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자, 혼투 법칙에 맞게 요렇게 채워집니다. 자, 산소는요, 요렇게 채워지고 하나 더 요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때 질소는요, 뭐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전자가 하나 떼는데 에너지가 들 거고요. 그게 이온화 에너지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부분에서 전자를 하나 떼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산소에서 전자를 떼내기가 더 쉽다고 했죠. 원자 번호가 8번인데도 불구하고. 자, 얘네들은 왜 그렇냐 하면요. 요때 우리는 전자쌍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렇게 혼자 이렇게 오비탈에 혼자 있는 전자를 우리가 홀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쌍으로 두 개가 전자가 있는 경우를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홀전자에 비해서 전자쌍이 있으면 아무래도 전자는 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전자 간 반발력 작용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너지 쪽으로. 인력은요, 무언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고요. 반발력은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는 거죠. 그럼 불안정하다는 건 어떨까? 그만큼 전자를 떼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술형에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적어보면 자, 일단은 전자 배치는 그 문제에서 적으라고 했으니까 전자 배치를 먼저 적고, 그리고 이 산소 16쪽 원소는 p 오비탈에 자, 질소 15족과 달리 뭐가 존재한다? 전자쌍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전자쌍이 존재하므로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16족이 15족보다 어떻다? 전자를 떼어내기가 하면 되겠네요. 떼어내기가 더 쉽다. 그러므로 당연히 16족이 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번 서술형 문제를 마치겠습니다.